네. 자, 4월의 강의 진도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돼요. 130페이지. 155입니다. 거기에 권리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권리의 내용을 고치는 등기예요. 그래서 권리 고친다고 변경 등기 이렇게 붙인 거죠. 근데 권리의 내용을 고친다고 그 다른 번호의 등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주등기가 독립한 다른 번호거든요. 등기부에. 그래서 부기 등기로 하죠. 그 등기에 붙여서 하는 거죠.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옛날 바꾸고 있으니까 옛날 사항을 지워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변경에 불리해지는 제3자 이해관계는 있으면 그가 승낙을 해주지 않는데도 고치는 것은 안 될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에 승낙이 없다면 그 사적 자치의 원칙상 고칠 수는 있는데 이해관계인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순위가 떨어지는 주등기로 고칠 수 있다. 이제 그 맥락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착오가 보일 거예요. 법학에서 착오는 무슨 말일까요? 법학에서 착오라고 나오면요. 생활에서는 착각입니다. 착각. 법학에서는 착각이라는 말 안 쓰고 착오라고 하죠. 민법에서도 착오 다루고요. 형법에서도 착오를 다뤄요. 그런데 이 착오가 있었을 때 우리 지금 등기법 공부하고 있죠? 그럼 뭘 다루느냐면 착각해서 등기를 잘못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고쳐서 바로잡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칠 경, 바를 정, 경정 등기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전적인 연습을 좀 해드리면요. 그 52번 문제를 보십시오. 그 나머지 지문들이 지금 보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심화학습으로 보는 겁니다. 52번 문제 C하고 D 두 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기출입니다. 이게 A, B, C, D 다 실제 기출인데요. C.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착오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문제를 실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눈으로 읽고 차고 지나가시면 준비 안 한 거예요. 차고 보자마자 동그라미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차고 보면은 무슨 등기 얘기한다 그랬어요? 등기법에서? 경정등기요. 당연히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경정등기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차고, 경정등기. 이걸 틀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누구의 착오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착오인가가.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라고 돼 있잖아요. 앞에 3번 C번 지문에 착오 앞에 당사자 신청의 착오, 당사자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신청인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 당사자 위에다가 신청인 적어보세요. 그게 신청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가 착각을 했으면 고쳐줄 수 있으려면 동질적인 거야 된다 이 뜻이에요.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근데 고친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른 이질적인 것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고친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겠죠. 이게 생활에서 예를 한번 찾아보자면요. 학원에 오시는 수강생 분, 여자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훨씬 예뻐져서 오셨어요. 쌍수를 하신 거예요. 쌍꺼풀 수술. 그럼 이거는 고친 건가요? 새로운 창조인가요? 고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인지 알아보겠는데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고쳤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분위기와 말투는 똑같은데 전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양악을 한 거예요. 양악을. 그럼 이거는 고친 겁니까? 새로운 탄생입니까? 지금 저 혼자 진지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치는 등기 고치는 거라고요. 근데 동일성, 그 사람이 이제 알아봐야 고쳤다 할 수 있지. 못 알아보면 고친 게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라니까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했다고 착각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동일성 있는 거를 고쳐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고치고 나서 완전히 이질적인 거면 이거는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착오인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당사자를까지 체크하셨어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하는 이 순서 그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이 또 올라야 되고요. 뭐를 착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전세권 등기로 하기로 합의는 해놓고 임차권으로 등기가 들어왔죠. 그럼 이게 전세권과 임차권 동일성이 있어요? 이질적인 겁니까? 자, 전세권에 줄거 보세요. 그리고 밑에 적으세요. 물권. 임차권에 줄거 보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채권. 태생부터 다르다니까요. 물권과 채권 완전히 이질적인 거예요. 이거는 못 고쳐줘요. 이질적인 거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간 임차권 등기를 지우고요. 전세권 등기 다시 해줘야 돼요. 고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이질적인 거라서 못 고친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뒤에 경정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없다가 눈에 딱 가야죠. 못 고치네. 이거 이질적인 건데 못 고치지. 지우고 새로 해줘야 되지. 고쳐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D를 볼게요. 제일 먼저 어디에 눈이 가셔야 된다고요? 차고. 그 다음 경정등기.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돼. 차고는 경정등기 물을 거다. 금방 딱 틀을 잡고요. 누구의 차고인가를 보시라 그랬죠. 똑같네요. 당사자, 신청인의 차고예요. 그럼 뭘 따진다?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고쳐줄 수 있는 것이지 이질적인 거는 못 고칩니다. 지우고 새로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권리자가 갑인데 권리자를 을로 등기한 거예요. 그럼 갑과 을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 이질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고쳐줍니까, 이거를?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잘못 들어간 을 등기 지우고 갑으로 다시 해줘야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질적인 거니까. 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정 등기 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지우고 새로 해줘야 돼요. 이건 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없다가 돼야 되니까. C와 D의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사례가 두 가지 다 출제가 됐습니다. 틀린 거 고르기니까 정답은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다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신청인, 이게 당사자잖아요. 신청인의 착오는 동일성을 따지고, 그 다음 밑에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착각을 등기관이 했대요. 그럼 신청인은 잘못이 없죠? 그럼 이때는 다른 문제가 돼요. 등기관이 실수해 놓고는 동일성 운운하면서 고쳐줄 수 있느니 또는 고쳐줄 수 없느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착각했다면 경정등기 할 수 있다는 말만 나와야 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난이도 상해 문제였어요. 상의를 할 것도 없지. 생각만 하면 되는데. 자, 그거 하나 하셨고요. 넘깁니다. 자, 132페이지로 가셔서 말소등기를 볼게요. 말소등기는 어지간하면 나와요.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1번에 권리 하나를 다 지우는 게 말소등기라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권리 하나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등기를 말소등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종이등기 시절에 줄을 쭉 그어놓고 그걸 잘못 그었다고 안 지운 상태로 되돌리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종이등기 시절에. 그래서 말소등기를 또 제거하는 말소등기는 기술적으로 안 되네. 그래서 이게 말소등기를 말소등기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장 넘겨보세요. 134페이지에 타이틀이 뭐라 돼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라고 돼 있죠. 이게 고안하게 된 거예요. 이 말소 회복 등기를. 자,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면요. 지금 말소가 됐어요. 전부든 일부든. 근데 이 말소가 적법한 말소였다면 회복을 논할까요? 회복을 논하면 안 됩니까? 적법한 말소인데 뭔 회복을 논합니까? 그래서 이게 부적법한 말소일 때 회복을 논하고요. 지금 말소 등기 했는데 잘못 지었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소된 거를. 근데 말소 등기를 말소 등기 하려니까 옛날에 말소 등기 할 때 종이 등기부에 이렇게 붉은색 선으로 붉을 주, 지울 말, 주말을 쭉 했거든요.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대각선으로 X해서 지웠어요. 종이 카드 등기부에. 그럼 보세요. 이 말소하는 줄을 긋고 대각선 X로 했는데
이거를 안 지운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이 불가능했죠. 종이에 이렇게 X 해놨다니까, 이게. 그럼 이게 줄거든, 줄을 긋거나 또는 대각선으로 X에서 통으로 지웠던 이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하는 방법이 없었죠. 칼로 긁거나 화이트 칠하거나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행 얘기한 거예요. 말소등기를 말소등기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안 되네. 그 잘못 지운 거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 지운 거요? 회복하는 등기를 고안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소회복 등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단어는요, 부적법이에요. 부적법 말소일 때 회복을 논하는구나. 다시 앞장에 오셔서 13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권리 하나 다 지운다 그랬죠. 그래서 권리 하나가 전부 다 불일치할 때 권리 말소 등기 하는 건데, 그 전부 불일치하게 된 원인은 따질 이유가 없고요. 권리가 다 없기만 하면 지울 뿐이다. 이제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이의관계가 있으면 그 이의관계는 승낙서를 요한다라는 게 이제 등기부 57조 얘기인데요. 요 동그라미 3번의 이 문구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찾아보신다면 무슨 단어일까요? 동그라미 3번 지문에서. 요 신청입니다. 신청. 신청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 국민들 중에 누군가가 등기를 하나를 다 지어주세요. 권리 등기를 하나 다 지어주세요라고 말소 등기를 신청해요. 근데 그 말소를 해주면 불리해지는 제3자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이의관계를 무시하고 말소 등기 덜컥 실행해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의관계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누가 신청해 와요. 그럼 이의관계 있으면 그의 승낙서를 들고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4번과 5번은요, 15회 때 실제 출제된 건데 딱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근데 정답률은 매우 낮지만 지금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3번 요거를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157로 가면 권리소멸 약정 동그라미 하세요. 2번은 소재불명 동그라미, 3번은 혼동 동그라미, 그리고 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동그라미 1, 2, 3 요 세 개를 묶어 두시고 기억을 해 두세요. 4번은 그 나중에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꼭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서론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건 생략하고. 5번 판결, 그 다음에 보존등기, 상속등기. 요거는 시험에 뭐 내봐야 논점이 분명한데요. 판결등기나 보존등기, 그리고 상속등기는요, 올릴 때도 단독이고 지울 때도 단독이다. 그 맥락만 이해하시면 말소등기에서 굳이 따로 볼 건 없어요. 판결에 의한 등기, 그리고 보존등기, 상속등기는 올릴 때도 단독, 지울 때도 단독, 단독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잘 출제 안 합니다. 근데 1, 2, 3번이 이제 비중이 있죠, 그나마. 그 중에 2번에 소재불명일 때의 말소등기는요, 재건 판결로만 가능하다. 그거를 2011년에 개정해서 추가했는데, 개정해서 이제 조금 달라졌는데, 이게 벌써 이제 2번 출제가 돼서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논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해드렸잖아요. 동그라미 1, 2, 3번에 권리소멸 약정, 소재불명, 혼동 이런 단어들만 보고도 여러분 눈치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등기 공부하고 있습니까? 말소등기요. 그러니까 지문에 말소한다, 말소등기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단어가 같이 보이느냐? 동그라미한 단어들, 권리소멸 약정, 소재불명, 혼동 이런 단어 딱 보이는 순간 뭐를 묻는지를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은 뭐를 물을까요? 단독 신청이라는 걸 물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소유자는 갑인데 갑구에, 근데 을구에 전세권, 뭐 이 주택 물권 전세 설정한 사람이 이제 A인데요. A가 한 2년 이 전세 설정하고 사용해 보니까 이 주택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사버렸어요, 이거를. 2번 소유권 이전 A, 원인 매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 부동산의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죠. 그러면 뭐가 중복되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자, 전세권은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부동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용익 물건이죠. 처분은 할 수 없잖아요. 용익만 하니까 용익 물건.
그 제한돼 있잖아요. 이렇게 처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제한 물건 중에 용의 물건. 근데 소유권은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권리가 가지는 능력,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완전 물건이죠. 그러니까 용익만 하다가 용익을 포함한 처분 권능까지 가지게 됐잖아요. 그럼 어디가 중복됐습니까, 지금? 요거 중복이 됐죠. 그 중복된 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다 사용 수익인데. 그러니까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요거 중복됐잖아요. 그죠? 중복된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거를 중복이다 그러면은 개념 잡기도 좋을 텐데 독일어를 번역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혼동이라고. 혼동을 쉽게 얘기하면 중복돼서 중복된 거 필요 없잖아. 이 법리거든요. 뭐 법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이거 왜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이 있는데 이걸 왜 가지고 있냐고 이걸. 이게 혼동의 법리라고 하는데 혼동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혼동을 줘요. 처음에 보면 혼동이 뭔지를 몰라. 단어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복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중복된 거 필요 없잖아. 그럼 금방 이해할 거를. 용어를 이제 독일어 번역하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혼동. 이거는 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용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결국 이 말이에요. 소유자이자 부동산의 전세권자인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 하나만 가지고 있게 된다. 중복되는 권능인 전세권은 필요 없잖아. 소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세권자이자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자일 뿐이에요. 이제 이거는 말소등기에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 중복되는 순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소등기 안 해도 이거 소멸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우겠죠. 없어졌으니까. 누가 지울까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A밖에 없죠, 지금. 값도 있는데, 값은 팔고, 값한테 팔았잖아요. A한테 팔았잖아요. 팔고 이 부동산하고 아무 무관한 사람이 됐죠. 처분했다니까, A한테.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이 부동산 권리자가. A밖에 없잖아요. 이거 지울 사람 누구예요? A밖에 없다고요. 단독 신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도 구조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여기 익숙하게 반복이 돼 있으면 빨리 알게 돼요. 그래서 권리소멸 약정 말소등기, 소재불명 말소등기, 혼동 말소등기 딱 보는 순간 단독 신청 묻는구나 이렇게 금방 아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8로 가시면요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4번하고 5번. 이 사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구의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고요. 을구에 전세권이 이제 A 명의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1번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이 들어왔어요. 전세권, 저당권, 설정, B. 그럼 전세권에 대한 저당은 지금 소유권에 대한 저당이 아니라 1번 전세권이 저당이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번으로 하면 주인공이 소유자가 저당 잡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저당 잡힌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저당 잡혔다고요. 전세금 받을 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거 저당 잡히고 돈 빌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에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기등기다 하면서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설정등기인데 소유권 아닌 권리 두 개 나오면 부, 기 두 글자로 대응하자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을 이해하자면 그렇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자, 이제 전세권이 소멸해서 말소등기를 하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세권을 이제 갑하고 그들이 이제 올리고 그들이 고치고 그들이 지운다. 이제 그 틀을 이제 잡으시라고 했고, 그 이제 학문적으로는 등기 연속의 원칙 그래요. 뭐 그들이 올리고 그들이 고치고 그들이 지우지 그럼 옆집 아저씨가 난데없이 나타날 일은 없을 거니까.
자, 갑하고 A가 올렸고 지울 때도 갑하고 A가 지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당사자가 되어서 말소 등기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어서 말소할 등기. 자, 우리 등기는 권리 공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권리 지운다 그래도 되고 등기 지운다 그래도 되고 뭐 같은 말이에요. 그 말소할 등기가 있는데 그 전세권 말소에 있어서 보면 B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잖아요. 근데 이 전세권을 지우면 전세권에 딸려있는 저당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워져야 되니까 이 전세권 말소에 있어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게 지워지면 나도 지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소 등기에 있어서 불리해지는 제3자의 위치에 있고요. 우리 등기에서는 불리해지는 제3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이자로 줄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요. 유리해지면요. 그들이 뭔가를 하는데 내가 제3자인데 유리해져요. 그러면 그들의 등기에 내가 관여를 해야 하네요. 그들이 뭘 하든 간에 내가 유리해지는데 왜 관여합니까? 그러니까 등기에서는요. 유리해지는 제3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례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리해지는 제3자만 이해관계인으로 다루겠다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판례의 표현을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실제로 판례의 그 태도를. 자, 그럼 보세요. 금방 저하고 공부하신 조문이에요. 등기부 57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의 말소 등기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의 말소 등기 신청이죠. 얘네들의 공동 신청이요. 승낙서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말소 등기 신청해 오는데 피해보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면서 불측에 피해를 주면서 말소 등기 덜컥 실행해 주는 거 안 한다 얘기예요. 승낙서 들고 와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승낙서를 첨부해서 말소 등기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 57조. 근데 만약에 승낙서를 첨부 안 하면요. 승낙서라는 첨부 서류를 안 들고 왔기 때문에 구호각하가 됩니다. 근데 각하했어야 되는데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이게 상대적 무효설 그래서 이제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루거든요. 제가 간료해서 나오는 이 이하는 우리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컷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까지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요. 말소할 전세권이잖아요. 말소할 등기 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이잖아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이니까 이 표현이 말소할 등기 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3자 권리도 지워지겠죠. 전세권을 지우면 전세권에 딸려있는 저당도 있을 수 없으니까 지워지겠죠. 그럼 이 말소 등기를 누가 하느냐 이게 주제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요. 지금 1번 등기로 되어 있는데 독립한 자연수가 나오는 번호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게 주등기죠. 주된 등기. 이 주등기라는 거는 형식입니다. 독립한 번호로 하는지 붙이는 파생된 번호로 하는지 1-1은 후기등기죠. 이것도 형식입니다. 굳이 뭐 형식 그래도 되고 방식 그래도 되고 방법 그래도 되는데 형식이라는 말을 제가 굳이 쓰기를 권하는 이유는요. 등기관은 이 형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의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지우면 1-1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형식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번이냐 1-1이냐가 형식이니까. 근데 앞에 내용이요. 전세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 이건 권리에 대한 거죠. 권리에 대해서 등기관은 판단을 못해요. 실체적 권한이 없고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 이 형식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권을 지우면 전세권에 딸려있는 저당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1번을 지우면 1-1이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은 못 보니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1번을 지우는 마당에 1-1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형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빨강색 말소 등기는요. 등기관이 직권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빨강색 말소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네 가지로 지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색깔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칼라. 지금 색깔을 모르십니까? 네 개 있잖아요. 색깔 네 개. 흰색, 노란색, 빨강색, 파란색. 그거 전부 다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등기의 말소, 직권, 이 말이 나오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읽은 노란색 부분을 시험에 출제를 했거든요. 몇 번. 대부분의 분들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뭔 말을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전부 그랬어요. 이거를 한번 딱 읽고 알아들으신 분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닝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다시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등기의 말소는 하는 순간 딱 알아들으셔야 돼. 직권이라는 거를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등기의 말소는요, 직권, 이 말이 나와야 되죠. 똑같은 구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출제된 겁니다. 그 다음에 흰색, 전세권을 말소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의 말소는요, 주권. 이제 파란색,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 등기의 말소는 직권, 이 말이 나와야 되죠. 제가 네 가지로 얘기했죠. 그걸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외우지 말고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반복하시고 숙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